채권은 완벽한 매크로 상품이에요. 마 대표, 그게 쉬운 얘기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큰 수익,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아래를 조금씩 전략적으로 매크로를 잘 판단해 가면은 그게 단순 10%가 아니라 20%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국면이죠. 네, 안녕하세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장기 채권이 좋냐, 단기 채권이 좋냐, 요 두 개를 오늘 좀 비교하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 금리도 같이 내려간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장기채가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를 봤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할 때 투자는 항상 안정성과 수익성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겸비해서 고려해서 투자해야 되지, 투자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투기와 비슷한 또는 시장에 뱃을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채권 하시는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좀 밸런스 있게 투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좀 다 정리를 하면은 단기 채권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가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수익은 좀 덜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시장이 예상한 거와 달리 반대로 가더라도 크게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안정성이 담보되면서, 또 이게 채권은 주식과 달리 시간 가치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1년이면 한 3% 이렇게 들어오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비록 금리 인하기라고 하더라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같이 봐야 되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단기가 매력적이고, 장기 채권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 금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수익 올라가는 건 확실하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금리가 이렇게 45달러 라인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굉장히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있죠. 범피하게, 울퉁불퉁하게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만약 극단적으로 수익성만 생각해서 30년 채권에 몰빵을 쳐놨어요. 근데 예상외로 이제 단기간에 좀 금리가 뜨기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좀 생각한 것보다는 좀 평가손이 많이 나면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제 그 단기와 장기에 대한 장단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 있는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럼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 단기 몇 퍼센트 정도 포트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답하기 힘들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단기 채권 50, 장기 채권 50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바벨 전략이라 하죠. 바벨 아령이 양쪽에 무게를 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무게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저 자문사에 가장 많이 와서 질문하는 게, 마 대표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옵티멀 웨이트가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항상 제가 답변 드리는 답은 뭐냐면요,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이미사처럼 젊은 분들은 안정성은 조금 줄이더라도 장기채의 수익성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단기, 장기를 예를 들면 단기 20, 장기 한 80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면은 요 돈이 그러니까 그 나이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 아까 또 반면에 연배가 있는 분들은 수익성도 좋은데 또 혹여나 나의 예상한 거와 달리 금리 좀 반대로 평가손이 크게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몹시 불편하시는 연배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그만큼 하면 안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자금의 속성. 자금의 속성이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면 1억이라 합시다.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이 1억이라는 게 이거 저한테 여윳돈이에요. 그래서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그냥 쭉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은, 그 어떤 나중에 이 돈을 써야 될 타임라인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장기채 비중이 많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 테이킹 수익성을 갈 수가 있는 반면에 1년 뒤에 본인이 결혼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장기채를 그렇게 하면은 1년 안에 예상한 그만큼 딱 떨어져야 이 돈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1년 뒤에 꼭 그 써야 될 상황이면 장기채를 많이 투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각각의 재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각 재무 상황이나 영어로 리스크 톨러런스, 즉 각각이 어떤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감내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를 것이고 투자 경험도 다를 것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요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크로 측면. 뭐냐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제 자문사 고객들이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아직 리스크도 상존하고 금리 인상 리스크도 상존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단기채와 장기채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가져가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의 리스크, 그러니까 장기채를 투자했을 때 리스크가 뭐냐면은 금리가 중앙은행 금리를 올리고 또는 물가 상승 압력에서 물가가 뜨는 금리가 뜨는 게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뜨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이제 만약에 5대5로 가면 이제 장기채 비중을 계속 좀 실어 가야겠죠. 장기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작년 대비 지금부터는 장기채 비중을 키워야 되는 건 명확하다. 그러니까 장기 듀레이션을 늘려야 되는 건 명확한데 이거가 과연 100 중에 몇 프로를 해야 되는지는 각각의 어떤 상황 그리고 그렇죠 상황에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연배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기엔 장기채가 좀 더 매력적이다. 맞아요. 라는 팩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장기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떠한 장기채가 지금 2024년 9월을 다가오는 지금 매력적일까? 네. 사실은 그 질문에 사실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답을 좀 드려야 될까 살짝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금리가 내려가니까 예를 들면 이민사 기준으로 난 좀 수익을 많이 내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채권을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이 대전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10년, 원래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공격적이라서 장기채를 하면 20, 30년을 얘기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가면은 10년 이상이 장기채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짜리 채권을 보고 기준한다고 하면은 전제가 뭐냐면은 장기채가 금리가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어한 거는 단기채는 상대적으로 연중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확하게 떨어질 건데 장기채는 생각한 것보다도 내려는 가되 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준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장기채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기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게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아세요. ETF 중에서 뭐 한 10년짜리 ETF, 20년짜리 ETF, 그리고 아예 한 25년짜리 ETF 또는 TMF.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장기채 미국 기준으로 TLT가 있을 것이고 TLT는 듀레이션이 16.7년이고 그리고 제가 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제로 레지 EDV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25년이고 그리고 TMF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이 50년이죠. 구독자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금리 내려가니까 무조건 듀레이션 긴 상품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건 되게 쉬워요. 여러분이 그냥 구글링 하시면 듀레이션 긴 상품 찾으면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긴 거를 가져가서 장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장기채를 내가 어떻게 전술적으로 만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전술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장기채를 투자했지만 그 듀레이션만큼의
기간에 가져가서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의 트레이딩의 영역을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한국 채권과 미국 채권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먼저 한국 채권 얘기해 보죠. 한국 채권은 기본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자주 말씀드리고 또 제 개인 강의 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채권 금리는 미국과 단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 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 금리도 내려는 어떻게 보면은 종속적인 관계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한국과 미국 중에 국채 중에서 뭐가 하나만 선택하면 뭐가 더 좋냐고 했을 때 제가 한국 국채라고 거의 한 1년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보면 미국과 한국 금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즉 뭐냐면은 한국 국채 금리는 물론 이제 금리가 미국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한국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의 장기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밑에서 요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이 조만간에 금리 좀 뜰 것 같아서 여기서 매도하고 금리 뜨면 다시 사야겠네 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또는 이 올라가는 폭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채는 장기채를 그냥 조금 그냥 보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미국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으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로드맵의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변수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큰 그림에서는 장기채 매력적이다. 근데 예를 들면은 4.0에서 미국 4.0에서 1년 뒤에 3.5까지 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0.5 떨어지는 거는 그냥 딱 들고 가서 장기채 들고 가는 거는 예를 들면 듀레이션 20년에 하면 얼마입니까? 가격이 10%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이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좀 위아래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간다 가정을 했을 때 위아래를 조금씩 전략적으로 매크로를 잘 판단해 가면은 그게 단순 10%가 아니라 20% 이상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근데 마 대표 그게 쉬운 얘기냐라고는 하실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크로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미국 국채는 전략적으로 좀 일부 비중 줄였다 늘렸다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다 조금 얘기를 어렵게 했는데 미국 국채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채를 한 발을 딱 담그고 있고 그리고 적절하게 금리가 좀 일시적으로 빠진 것 같으면 좀 매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면 기다렸다가 위에 또 사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발은 발을 쭉 딛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한 발은 여기 딛고 다른 한 발은 닿았다 뗐다 하면 생각보다 여러분 굉장히 큰 수익,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 이후에 그냥 일자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예상과 달리 굉장히 범피하게 움직일 개연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금리가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를 매크로를 반영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채권은 완벽한 매크로 상품이에요. 그러면 매크로를 좀 정확히 읽어낸다고 하면 지금은 금리가 과도하게 내렸네 또는 이 정도면은 이제 진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 채권 확 들어가야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거를 잘 읽어내면 생각보다 주식 못지않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7월, 7, 8월 과정에도 좀 그렇게 좀 도와드렸는데 이번 9월, 10월 과정에도 어떻게 보면은 7, 8월 과정보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을 좀 과정 안에서 좀 많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큰 그림에서는 이제 채권의 기회는 맞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조금 더 맥시마이즈 해보자. 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히든 리스크도 좀 제어해 가면서 채권을 한번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이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